안녕하세요. 지금부터 7조의 학습 플랫폼 이용자 구독 갱신 예측 해커톤에 대한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진대회는 학습 플랫폼 이용자의 구독 갱신 여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경진대회는 트레인 테스트 2가지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평가 지표는 F1 스코어입니다. 12월 10일 기준 총 632명의 참가자가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DA입니다. 트레인 및 테스트 데이터에는 공통적으로 타겟값을 제외한 12개의 피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변수들에 대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타겟값의 분포를 시각화한 결과 구독을 유지하는 사용자는 62%로 구독을 취소하는 사용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상대적 비교를 위해 각 변수 값에 따른 구독의 비율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베이직 구독자의 경우 구독 유지 비율이 높아 보였으나 실제로 프리미엄 구독자의 구독 유지 비율은 62.57%로 프리미엄이 구독 유지가 더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선호 난이도를 살펴보았을 때 난이도가 낮을수록 구독을 유지하는 전체 대비 사용자의 비율이 더 컸지만 실제 선호 난이도별 구독 유지를 보면 미디엄, 하이, 로우 순으로 구독 유지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주형 변수인 결제 패턴에서는 0 유형인 3개월 동안 결제하지 않음과 6 유형인 첫 2개월 결제, 막달 결제 안함이 각각 63%로 구독 유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수치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히트맵을 작성한 결과 가장 큰 상관계수 값이 0.27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약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치형 변수의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확인한 결과 구독 유지 사용자의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독 유지와 구독 취소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구독 유지 비율을 살펴보면 고객 문의 이력이 10개인 사용자는 모두 구독을 취소하였고 학습 소요 평균 시간이 180분 이상인 사용자들은 모두 구독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합친 뒤 타깃값과 유저 아이디 변수는 제거하여 allData라는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목형 피처들에 대해 원활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원활 인코딩을 진행하기 전과 후의 칼럼 변화입니다. 모든 전처리 과정이 끝난 뒤 다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었고 트레인 데이터에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분리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진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 트리, 그레디언트 부스팅 총 4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베이스라인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검증 데이터셋의 각 모델별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1차적으로 성능 개선을 위해 수치형 변수들을 표준화하였고 이때 베이스라인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제일 좋았던 로지스틱 베이스라인 모델만으로 리더보드에 코드를 제출해본 결과 총 164명 중 109등을 기록했습니다. 저희는 성능 개선을 머신러닝 기법과 딥러닝 기법 2가지로 나누어 진행해 보았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중 그리드 서치와 베이지안 최적화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그리드 서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람그리드 변수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범위를 설정해주고 라이트GBM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이진분류 모델을 초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서치 함수를 사용해 다음과 같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출력하였습니다. 최적화된 모델로 검증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수행한 결과 F1 스코어가 0.767로 나타났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true 네거티브 값과 false 네거티브 값 모두 0으로 도출되었음을 통해 이 모델은 모든 예측을 1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XGBoost 모델에 그리드 서치를 적용한 결과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 결과 라이트GBM 모델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지안 최적화를 통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트레인 데이터를 RightGBN 데이터셋으로 변환한 뒤 오브젝트 함수를 사용해 범위 안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에 대해 모델을 교차 검증하여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출력하였습니다.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 데이터셋에 대해 예측을 수행한 결과 F1 스코어가 약 0.700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XGBoost 모델의 베이지안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F1 스코어가 약 0.76755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지안 최적화를 두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의 컴퓨전 매트릭스는 그리드 서치를 적용하였을 때와 다르게 분포가 치우쳐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유사하므로 테스트 데이터의 상위 62%를 1로 예측하도록 예측 비율을 고정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파라미터를 조정한 결과에도 성능이 개선되지 않아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불균형한 타깃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클래스 웨이트를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때 훈련 데이터의 소수 클래스 샘플에 높은 가중치를 할당하여 모델이 해당 클래스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RightGBM 데이터셋으로 트레인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이전에 구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해 모델을 학습하여 성능을 평가한 결과 F1 스코어는 0.6101로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보다 낮게 도출되었습니다. XGBoost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지만 F1 스코어는 0.3143으로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HGB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 모델을 훈련시켜 본 결과입니다. HGB 클래시파이어는 최신에 나온 모델로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가장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성능 개선의 미미함을 극복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F1 스코어는 약 0.7448로 이전의 성능 개선 모델보다 높은 F1 스코어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낮게 도출되어 해당 데이터에서의 좋은 성능을 기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도학습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보았지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적합의 경향이 보여 비지도학습으로 모델을 훈련시켜 보고자 대표적인 비지도학습 모델인 K-민즈를 사용했습니다. 이진분류이기에 K값을 2로 고정하고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 함수를 만들어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도출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입니다. 해당 변수들을 사용해 K-민즈 모델을 훈련시켜 검증 데이터로 평가해 본 결과 F1 스코어가 약 0.58669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K-민즈로 테스트 데이터 예측 값을 리더보드에 제출하였을 때 베이스라인과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았음을 고려해 머신러닝 모델들을 보팅 기법과 함께 성능 개선에 사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학습 전 히트맵을 통해 각 피처들 간의 상관계수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세 변수들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타겟값과의 연관성을 기대해보고 피처값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에 새 피처들에 대한 값만 저장한 더미 트레인, 더미 테스트 변수를 생성하고 K-민즈를 적용하였습니다. 더미 트레인의 K-민즈 예측값을 새로운 변수에 저장하여 기존 변수에 추가했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파생 피처를 추가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HEBC, XGBoost 기법의 예측값을 결합해 다수결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하드 보팅을 구현한 결과 F1 스코어가 0.7481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적용해 보았으나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완전 연결층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딥러닝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7개의 레이어가 있으며 전부 완전 연결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파라미터 수는 8881개입니다. 학습 시 사용한 옵티마이저는 아담이고 손실함수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F폭을 40으로 설정하고 밸리데이션 로스와 트레인 로스를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를 진행한 결과 값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선 모델들과 같이 피처 값이 상위 62%의 데이터들에 대해 1로 예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F1 스코어는 0.630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점 딥러닝 모델의 타겟 분포를 고려하여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 경진대의 트레인 데이터셋은 타겟이 1인 데이터가 6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수 타겟의 로스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포컬 로스 손실함수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학습하였을 때의 액폭 40가지의 손실 그래프입니다.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에폭 40 전까지의 밸리데이션 로스 값은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모델의 검증 데이터의 F1 스코어는 0.6210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과적합을 막기 위해 레이어마다 배치 정교화를 진행하였고 0.5의 드롭아웃 그리고 얼리스탑으로 다양한 정교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손실 그래프를 보면 이전 모델과 다르게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폭은 100으로 설정하였으나 얼리스탑으로 인해 에폭이 24까지만 학습되고 멈췄습니다. 해당 모델로 훈련한 결과 F1 스코어는 0.6307로 딥러닝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최종 모델 제출 결과입니다. 마지막에 진행한 딥러닝 모델과 가장 성능이 좋았던 베이지안 최적화 후 XGBoost 모델을 사용해 62%를 1로 예측하도록 예측 비율을 고정한 모델을 앙상블해 최종 모델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진대회 참여자 중 603명 중 5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며 겪은 한계점입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만개로 모델을 훈련시키기에 부족한 양이었으며 12개의 피처들 중 타겟값과의 큰 관계성을 보이는 변수가 없어 목표한 바까지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수업 시간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을 많이 접해보고 다양한 모델링 기법들을 실전에 적용해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7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